예, 한국에서 이집트학을 연구하고 있는 유성환입니다. 예, 지금 소속은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문명학부입니다. 예, 학부는 이집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영문학을 했고요. 예, 사실 이제 그 대학교 때 목표는 이제 통번역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대학원 가서 그 전문 통번역사로 활동하다가 음, 제가 이제 졸업할 무렵에 그 크리스티앙 자크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가의 그 람세스라는 그 소설 시리즈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이집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람세스 2세를 읽고 이집트에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당시 그 이집트 상형 문자의 비밀이라고 아주 이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진 책인데 그걸 이제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보니까 문자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너무 예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자가 되게 우리가 아는 문자들은 다 기호잖아요. 예, 기호인데 이제 그림들이 문자로 사용된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우연찮게 또 그 우리나라에 이제 몇 안 되는 이집트 문법책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예, 그걸 보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음, 영어로 된 이집트 문법책이었는데 성강 문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게 문장을 이루고 예, 근데 그 문법적으로 설명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예.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또 다른 목표가 생긴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처음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취미로 한번 해보자 라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취미로 끝나지는 않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자는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집트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 그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 또는 성강 문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기호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사물들도 있고요. 예. 근데 특징이 새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새들이 문자로 활용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올빼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빼미는 사실은 음가가 있습니다. 음가가 있어가지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 영어 알파벳이 M하고 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M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올빼미를 뭐 간략하게 쓰면 굉장히 간략하게 쓸 수 있는데 또 정교하게 쓰자면은 정말 올빼미 깃털 하나하나까지 다 묘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았을 때에 저는 이제 올빼미가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 올빼미는 뭐 이제 신화에서는 지혜의 새로 알려져 있고, 뭐 미네르바의 뭐 그 성스러운 새 이런 걸로도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이제 이난나가 이제 올빼미로 묘사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혜의 새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좋아했는데 또 이게 마침 예, 그 성강문자 체계 안에 들어가 있고 해서 예, 올빼미를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강 문자는 올빼미고 또 저도 잘 그립니다. 예. 그림 문자라는 게 사실 모든 문자가 처음에 다 그림 문자로 출발했거든요. 예, 이집트 성강 문자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문도 한자도 처음에는 그 그림 문자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호로 바뀌면서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추상화가 이루어지면서 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형자라고 있는데 그 상형자는 원래는 그 사물의 형상을 본다는 글자인데 지금 그 상형자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를 본다는 건지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오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자가 그러니까 원래 그림 문자였던 게 이제 기호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인데 이집트 성강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형성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선형화되지 않고 쉽게 추상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그림으로서의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자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 문자의 기능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처음에는 다 뜻글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가 그려져 있으면 그 새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림 문자로 뭔가를 표현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추상명사라고 부르는 것들, 다시 말씀드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 정의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뭐 제가 나름으로 생각하는 정의를 그려놨다고 해서 그걸 상대방이 정의로 봐준다는 법도 없고, 그래서 대개는 그림 문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음만 표시하는, 예. 우리가 이제 그걸 표음 문자라고도 하고 소리 글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이집트 성강 문자도 그 그림 문자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음성 문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소리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특정한 음가들이 있는데 그 음가를 연결해서 읽으면은 우리가 마치 뭐 알파벳이나 한글을 사용해서 글을 읽듯이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강 문자로 쓰여진 그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성강 문자의 음가들을 찾아서 읽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 대개는 이제 대중적으로 이집트 상형 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형 문자라는 것이 이집트 문명뿐만 아니라 다른 문명에서도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집트 상형 문자라는 그런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제 학계에서는 성각 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성각은 신성하게 새겨졌다는 뜻이고요. 대개 이제 신성한 장소,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신성한 장소는 이제 무덤이나 아니면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성한 장소에 대개는 그려지거나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리스인들이 보고 이 문자의 특징은 신성한 곳에 주로 새겨지는 문자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렀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성하다, 히에로스. 그 다음에 이제 새기다라는 동사 글리페인에서 이제 파생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두 단어를 이제 하나로 붙여서 용어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히에로글리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에로글리프가 신성하게 새겨진 문자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자로 풀면 성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학계에서는 성각 문자라고 통칭을 합니다. 이 문자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문자로 그러니까 어떤 기호들이 문자 체계 속에 편입이 돼가지고 사용되기 전에 이런 기호들이 여기저기서 일단 사용이 돼요. 우리로 치면 일단 마크 같은 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어떤 표식으로 사용이 되다가 그게 나중에 그 모두가 합의해서 모두가 다 읽고 쓸 줄 아는 문자 체계가 됩니다. 이집트도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쳤거든요. 그래서 한 500년 정도 초기 문자들이 이제 발견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거기서 일부는 살아남아서 후대까지 사용되고, 일부는 그냥 당대에 사용되다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집트 성곽문자 체계가 확립된 거는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태어난 그 시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초기의 문자들은 막바로 이제 문자가 우리 언어를 재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일종의 메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이라든가 뭐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관직이라든가 아니면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쓰는 그런 기호로만 그런 용도로만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문자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것을 다 재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됐는데 이집트는 이게 그 초기 왕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기원전 2900년경부터 이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시스템의 문자가 출현하게 됐고, 그리고 이집트 문자하고 이제 주변에 동시대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가 그 발명돼서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쐐기 문자도 처음에는 그림 문자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쐐기 문자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뭐 문자를 기록할 때 사용했던 게 이제 점토판입니다. 점토판에 그러니까 점토를 작은 이렇게 판 모양, 태블릿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천필이라고 불리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기록을 했는데, 점토판은 표면이 거칠고 딱딱하기 때문에 곡선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자들이 이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다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는, 우리가 이걸 선형화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쐐기 모양의 그 문자들이 돼서 우리가 그걸 이제 쐐기 문자 혹은 서령 문자라고 부르는 거고 반면에 이집트인들은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강이나 이런 데서 그 아주 그 풍부하게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줄기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에 불려가지고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한쪽은 가로로 또 다른 한쪽은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로 세로로 교대로 이렇게 압착을 하고 난 다음에 말리면 종이처럼 됩니다. 이제 그게 유명한 파피루스죠.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는 일종의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지보다 약간 좀 더 좀 딱딱한 재질의 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표면에다가 매끈한 표면에다 글을 쓰니까 곡선을 그리는데 별 무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쐐기 문자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이렇게 선형화되는 반면에 이집트는 그 곡선이라든가 윤곽이라든가 이런 이집트 원래 그 문자, 그러니까 그림 문자가 가지고 있었던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집트 문자하고 주변의 다른 문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